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학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앤박에 바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의 확률 이론 2가 되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챙겨야 할 알약 전달하겠습니다. 확률 쪽에서는 역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늘 우리한테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이름 구별할게요. 이산확률 변수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이산확률 분포 이렇게 짝이 지어지고요. 연속확률 변수라는 이름 안에는 연속확률 분포라는 짝이 지어집니다. 변수가 뭐예요? 분포가 뭐예요? 이런 개념적인 거에 집중하면 결국 문제풀이 할 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밑에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손님의 수가 0, 1, 2, 3, 4, 5 하면서 하나하나 셀 수 있으니 이산확률 변수구나. 우리 손님의 수를 X 이렇게 놓는다면 X는 0,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아래에 확률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PX 이렇게 놓으면 0.5는 무슨 말일까요? X가 0인 확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 위로 올라가서 시그마 모두 더하면 1이다 라는 말과 아래로 내려와서 확률값 0.05, 0.02, 0.3, 0.25, 0.15, 0.05를 다 더하면 1이다 라는 말과 같다. 확률은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거니까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0과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1을 갖고 그 사이에 값들이 존재하겠죠?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연속이라는 단어는 fx는 kx1-x, x가 0에서 1 사이에요. 이렇게 x의 값이 어떻게 생겼다? 연속적으로 0에서 1까지 변한다. 이런 거죠. 그 외에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0을 보시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지금의 이 식은 왼쪽에 이산화탄소 분포처럼 눈으로 확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뭐지? 하실 때 제일 좋은 건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함수를 그림으로 그릴 때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fx는요. 중학교 3학년쯤이 되어야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중학교 3학년이면 2차 함수거든요. 그래프 먼저 좀 그려보고 조금 더 연장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제일 먼저 가장 대표되는 값을 넣어요. 대표되는 값이란 쉽게 보이는 값이죠. F0. 그러면 K0, 1-0은 0. 두 번째 F1 같은 거, X는 1 같은 거 넣어보세요. F1은 K1, 1-1은 0. 사실 지금 보이는 2차 함수는 fx는 k는 상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k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아래로 오목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아래로 볼록이군요. 그런데 확률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케이스로 우리한테 소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과 1을 지나니까 여기가 0이고 이 값이 1이 될 거다.
하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다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를 따라가되 나머지는 0이에요. 나머지는 0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라색의 그래프가 위에 있는 fx입니다. 우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연속 확률 변수도 0과 1 사이에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테그랄이란 단어를 보시면 더한다, 쌓는다 라는 단어의 다른 개념이다. 시그마 뭐를 할게요 라는 것과 인테그랄 뭐를 할게요 라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한 번씩 연속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나 적분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게 나오지 않고 지금 밑에 있는 예제처럼 x제곱, x세제곱, x, 익스포넨셜 x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보면 2x, 3x, 상수, 익스포넨셜 x 그대로고요. 적분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정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을 적분해 주세요. 그러면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하나 커지죠?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반대로 x의 세제곱을 미분을 하면 3분의 1 그대로 있고 3x제곱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x제곱으로 돌아가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분과 미분 사실 알려면 너무나 힘든데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정도 상수항에 대한 미분과 적분 그리고 익스포넨셜 x 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 괜찮으실까요?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예제들은 뭐예요? 기출문제죠.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기본이 되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출문제를 함께 풀이하고 있습니다. 왕기초지만 진짜 기출문제니까 이 문제도 시험용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확률과 관련해서 확률 이론의 입장에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학습해야 됩니다. 이러한 확률 변수 안에는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가 있고 두 변수의 짝이 지어져서 이산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가 있죠. 이산확률 분포는 표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해요. 확률 분포표에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바로 시그마 pxi가 1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연속확률 분포는 식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이 식을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식은 그래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 함수가 어떠한 확률 분포를 띠고 있는지 예측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저랑 fx는 kx1-x 보고 계실까요? 이 문제를 그래프로 옮길 수 있다면 가장 가운데 무게가 실리는 점을 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일까요? 2분의 1인가요? 그러면 2분의 1은 만약에 저울 위에 있었다면 이 점을 기준으로 무게가 유지가 된다 볼 수 있나요? 문제가 x의 기대값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값이라는 단어는 기호로 2x 그런데 동일하게는 무게중심, 동일하게는 평균입니다. 따라서 평균이 얼마야? 눈으로 봐도 2분의 1, 0.5가 답이죠.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최소의
계산을 가지고 지식을 잘 접목하여 분석하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무조건 계산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아, 여기가 무게중심이네 하고 0.5를 딱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분포와 연소각류 분포를 크게 구별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산화탄소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는 이항 분포,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포화송 분포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연소각류 분포는 균등 분포, 지수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모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문제 풀고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께 분포를 하나 주고 질문을 하죠. 이 정비업소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는 손님은 몇 명이야? 지금처럼 기대된다. 기대값은, 평균은, 무게중심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평균 구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는요. 위에 표로 본다면 손님 수 곱하기 확률 x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산한 다음에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시그마를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0 곱하기 0.05 1 곱하기 0.2 2 곱하기 0.3 3 곱하기 0.25 4 곱하기 0.15 5 곱하기 0.05 교수님, 이거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전 소수 보면 조금 힘들어요. 방법이 왜 없겠어요? 보통은 0일 때는 0을 쓰시고요. 1 곱하기 10분의 2, 2 곱하기 10분의 3, 3 곱하기 100분의 25, 4 곱하기 100분의 15, 5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놓으시고 100분의 20, 100분의 30 그러면 100분의를 뺀다면 20, 60, 75, 60, 25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아래에 있는 20, 60, 75, 60, 25만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00으로 나누면 답이 나오겠죠. 총 240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1에 240은 2.4. 소수점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급하게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이 당황스럽다 또는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수 부분을 살짝 정수화시켜서 계산해라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연소각류 분포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질문에 K값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함부로 무게중심을 구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계산하고 넘어가죠. 그래도 저는 적분을 해서 K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지금 상황으로는 전체 확률이 1이다. 0에서 1까지 K, X, 1-X, dx 이렇게 우리 적분 한 번만 해볼게요. K 앞으로 빼고 X-X제곱 dx 그 다음에 K 빼고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K로 그대로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러면 K의 6분의 1이죠? 따라서 K는 6이다. 이렇게 K를 구하시고 다시 무게중심을 구해보게 되는 거죠. K를 직접 대입하고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까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고 그래프를 이용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긴 하겠습니다. EX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곱하기 fx 이렇게 기대값을 구하죠. 왼쪽에서도요.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x 곱하기 px를 했듯이 연속일 때도 x 곱하기 fx 그 대신 시그마가 아니라 인테그랄인 거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곱하기 6의 x의 1-x dx 6을 앞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dx 6의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따라서 6의 12분의 1은 2분의 1이다. 제가 바로 이렇게 계산을 곧바로 했는데 넘어올 때 어렵지 않으셨죠? x제곱은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고 4분의 1의 x의 4제곱에서 0에서 1까지 결국 1을 바로 대입하여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된 겁니다. 차분히 적분을 해서 계산해도 2분의 1이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도 2분의 1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할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두 가지 그 중에서 기대값의 성질과 분산의 성질을 함께 알약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기대값은 평균이라고 했어요.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다. 그럴 때 혹시 평균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맞아요. 너희들 이번 통계 성적이 어떻게 났니? 평균이 60점밖에 안 돼. 이 평균으로 점수를 유지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선생님들이 10점씩 올려주기로 했어. 이런 말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평균이란 어떤 분포에서 대표하는 값으로 여기에 50점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10점씩 올려주기로 했어. 60점으로 평균이 바뀌죠. 하지만 분포는 그대로 따라서 옮겨간다. 이런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원래는 EX가 50이었는데 10점을 올려줘서 EX 더하기 10점이 되어 50 더하기 10이 돼서 60이 되었어요. 그래요. 제일 핵심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기대값은 그 값들이 그대로 작용을 하고요. 상수는 변하지 않고 평균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60의 기대값은 60이 되는 거고 10의 기대값은 10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라는 산포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포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편차의 제곱을 한다. 앞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제곱 vx 이렇게. 지금 5번은 왜 제곱이 안 보이죠? 저는 보이는데요. 더하기 y. 그러면 v의 1 x 더하기 1 y. 그러니까 1의 제곱 vx 더하기 1의 제곱 vy 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의 제곱과 같아서 왼쪽에 식을 보면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게 보입니다. 단 코베리언스 XY 어떤 단어죠? 공분산이라고 하죠. X하고 Y가 서로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느냐라는 공분산의 값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분산을
보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요, 보통 x하고 y가 독립이면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관계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면서 학습하는 알약 처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기대값이 3이고 분산이 2인 확률 변수 x가 있고 이 x를 바탕으로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정의하고 y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표준 편차는 이 기호 시그마 y 이렇게 씁니다. 앞서 공부했던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해 보면 결국 y는 ax 플러스 b의 기대값 ax 플러스 b의 분산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a의 2x 플러스 b a제곱의 vx 여기에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한다면 제곱한 a는 절대값처럼 밖으로 표현이 되겠죠. 왼쪽에 여러분들 함께 동반된 정보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2의 제곱 vx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시그마 x 이와 같이 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확률 변수의 입장에서 함께 진행을 했고요. 기억하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항상 실험을 동반한다. 실험으로부터 표본 공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표본 공간 중 부분 집합이 사건이고요.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상을 확률 변수 x, y라고 잡습니다.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 이산형 확률 변수를 이용하면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를 이용하면 연속 확률 분포가 나온다. 이산 확률 분포는 px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모두 다 더하면 1이다. 그리고 늘 예쁘게 표로 소개가 될 것이다. 이 표의 마지막에는 꼭 1이다 라고 됩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함수식으로 소개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의 면적이 우리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 함수의 면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